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강남학원 김하윤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주간민법 기초입문과정 제7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윤쌤의 매주 일례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이 시간에는 제3자를 이해한 계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X 부동산을 3억에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 대금은 병에게 주실래요? 라고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먼저 요청해서 요약자, 을이 병에게 돈 주기로 승낙한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죠.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3억을 줘야 됩니까? 을이 줘야 되죠. 을은 병에게 돈 줄 채무자고 을이 돈 안 갖다 주면 갑이 전화해서 돈 갖다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 병이 제3자가 됩니다. 자, 그럼 갑과 을 관계가 기본관계죠. 기본관계라 기본, 보상관계랍니다. 그래서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가 되는데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가 대가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이 병에게 돈 줄 때 병이 돈을 받으려면 돈 받겠다라고 수익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병이 을에게 하죠. 을에게 수익의사표시하면 병이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갑과 을이 합의로서 계약을 2억으로 변경 안 되겠죠. 하물며 저 계약을 갑과 을이 합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합의로 못하는 거죠. 단 합의가 아니고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갑이 매매할 때 을을 사기 강박했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 중에 누가 채무 불이행하면 해지할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진 취소권, 해제권 등은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로서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단평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럼 을이 답답해서 을이 최고합니다. 돈 받을래 말래 물어봐요. 그런데도 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민법의 모든 최고 똑같습니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대로 있겠다요. 지금 이대로 있겠다. 그럼 병 지금 돈 안 받았죠? 그럼 안 받겠다로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이 파란색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매매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약속대로 부동산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도 약속대로 병에게 3억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병에게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가관계를 을이 한 거 아니죠. 이건 갑과 병이 한 것이고 을하고 상관없으니까 을은 대가관계에 생긴 사이로 병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 기본관계는 을이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본관계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대항 X, 빨간색은 을이 한 거라 낙약자는 자기 한 걸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죠. 병이 아닙니다.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낙약자는 자, 기본관계는 낙약자가 한 거죠. 따라서 기본관계의 계약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얘는 1번 문제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채무자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직접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는 당사자, 요약자와 낙약자가 하는 거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니까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음 계약 해지 편으로 갑니다. 자, 계약 해지는 크게 일방적 해지가 있죠. 이게 단독행위 형성권이고 합의 해지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 해제가 두 가지인데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약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것이고 법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뒀습니다. 채무불이행, 즉 이행치체와 이행불능이 있어요. 한편 약정 해제는 자기들이 정한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 해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를 우리 샀거든요. 한마디 했습니다. 나중에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제하자고 약정해뒀어요. 근데 정말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원하지 않더라도 을은 약정 사유 발생했으니까 일방적 해제해야겠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 해제는 법이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됩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어요. 근데 막상 둘 다 후회했죠. 그래서 한 달 후에 갑이 그때 계약 없앨까요? 라고 청약합니다. 을이 NO 하면 못 없애는데 을도 OK 라고 승낙했어요. 그럼 법이 없지만 자기들이 이미 했던 계약을 합의로 당연히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여기는 뭐든지 합의 특약이 잘해야 돼요. 이때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특약 없으면 나중에 이자 가산할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법정 해제 규정이 합의 해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긴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라요. 자, 그럼 이 법정 해제는 이제 그 사유가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해제를 공부할 때는 일단 세 개를 잘 비교하세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합의 해제. 그리고 법정 해제는 이 중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합니다. 자, 4번 문제. 계약이 합의 해지됐죠. 특약이 없는 한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아까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5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 없는 한 이게 아무 특약 없는 한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자든 손해배상이든 합의했어야 인정되고 합의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6번은 불가분성이죠.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 수인이면 해제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다 해야 됩니다. 불가분성 문제입니다. 다음 계약금 계약은 뭐 해마다 시험에 나오죠. 이건 요물계약이고 종된계약입니다. 그럼 계약금은 565조 법조문 딱 하나예요. 제목이 해약금이죠. 즉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먼저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즉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정이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말 중요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교부자 매수인은 이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그 배익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니죠. 이 해제는 제목처럼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1항은 누가 잘못한 거 없죠. 1항은 채무불이행이었기 때문에 2항에서 551조가 해지와 손해배상, 그 해제 손해배상 규정은 1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항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금 요물계약이에요. 계약금 100% 다 지급해야 성립하고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요물계약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10억에 매매했어요. 계약금을 1억으로 정했는데 매수인이 1억 중에 7천만 원만 보냈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성립 안 했죠. 이건 요물계약이라 1억 전부 다 지급해야 성립하고 7천밖에 지급 안 했죠.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565조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만 왼쪽에 있는 565조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다 갑과 을 둘 다 매매계약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성립 안 했잖아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둘 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갑토지를 을과 10억에 매매하고 계약금을 1억으로 정했는데
이제 매수인들이 1억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드디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럼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이 두 개를 정확히 나누셔야 돼요.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가? 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게 되면 둘 다 해제 못하죠? 이행 착수 전까지 교부자 매수인은 1억, 계약금 1억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100, 2억이죠? 을돈 1억과 갑돈 1억, 2억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2억을 제공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안 받습니다. 그런다고 꼭 매수인 을 이름으로 법원에 공탁까지 할 걸 요하는 건 아닙니다. 담이 해지하면 누가 잘못한 거 없죠? 채무불이행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나올 수 없고, 다음 이건 이행착수 전이라 가능했죠. 둘 다 주고받은 게 없네요. 그래서 원상회복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건 임의규정이죠. 매매는 다 임의규정. 그래서 우리끼리는 해약금 해제 하지 말자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 계약금 해제 포기약정 가능합니다. 이때는 해제 못하는 거죠. 다음 이와 전혀 상관없이 갑과 을이 1억을 주고받았죠.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합니다. 그럼 이제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방금 전에 본 법정 해제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게 법이 없습니다. 그럼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약정하거든요. 보통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하면 매도인이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 몰수하고, 다음 교부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면 매수인이 손해배상으로 배액을 받는다고 약정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써있고 사인하면 약정한 거죠. 그럼 이 약정은 이제 위약금 약정이라죠. 약속을 위반했을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럼 약정이 따른 거죠. 따라서 이때는 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는 거죠. 즉 갑과 을은 다 1억씩 손해배상하기로 예정 약정한 거죠. 이렇게 약정했을 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고, 근데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아무 약정 안 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는 손해배상은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이에 관해서 어떻게 약정했는가? 약정에 따릅니다. 아래처럼 위약금 약정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고, 근데 아무 약정 안 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이때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은 완전히 달라요.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해지하고 싶네? 그럼 밑에 절대 보지 마시라고요. 이행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다면 해지하면 되고, 누군가가 이행착수했다면 해지 못합니다. 다음 계약금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누가 약속을 위반합니다. 그 위쪽을 절대 보지 마시고, 이때는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 할까 중요하죠. 그럼 위약정 했는가 안 했는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 절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음 7번 계약금 포기 위한 계약 해지의 경우 잘못한 거 없어요. 채무불이행 아닙니다.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8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죠. 9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약정 특약 있죠.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고, 만약 이런 특약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10번 임의규정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임의규정이라 합의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하는 거죠. 12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은 강행규정이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 포기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가 됩니다. 13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이 사람은
뭐 2, 3일 빌려서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를 보겠습니다. 629조에서 1항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 임차권 양도가 매매하거나 임차할 물건을 전대, 다시 빌려주지 못합니다. 즉 동의 얻으란 말이죠. 동의 없으면 못합니다. 2항 임차인이 전환규정 위반한 때, 즉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임대인 동의 있잖아요. 이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돼요. 근데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양도 전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차를 3개로 잘 비교하세요. 다시 보세요. 임대인 동의 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임대인 동의 없다면 양도 전대 똑같습니다. 그럼 시험은 임차물 전대와 동의 없는 양도 전대 나오죠. 먼저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에서요. 을이 임대인 동의 없고 병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자, 그럼 을을 전대인이라 하죠. 병이 전차인이고 병이 직접 점유합니다. 그럼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만 권리 행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임대차 기간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기간이 남아있는데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시킵니다. 그럼 병 쫓아내면 될까요? 병은 갑동이 얻었잖아요. 병 쫓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병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14번 건물 임대인 갑동이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 체결을 체결하고 그 건물 인도해 준 후 갑과 을 합의죠? 합의로 임대 체결이 종료되면 전차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동의 얻었잖아요. 동의 없는 양도 전대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있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을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합니다.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럼 동의 없더라도 을과 병 간의 이 관계는 유효입니다. 갑에게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단 양도 전대는 을과 병 사이 유효라 을은 병에게 목조물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갑에게 안 들키면 되죠? 근데 재수없이 걸렸습니다. 그럼 갑은 임대차를 해지하고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자, 15번 갑소유 토지죠. 갑소유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이 임대인 갑 동의 없이 토지를 병에 전대하였습니다. 그래도 당사자 을병 사이 계약은 유효 맞습니다. 단 갑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현재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진행 중입니다. 왼쪽 영상 클릭하세요. 그리고 중개사법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있습니다. 뭐 학원 컬에 따라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한 번에 끝내세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